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에요. 이게 전자상거래 하면 당연시 여겨지죠. 뭐 쿠팡, 뭐 알리익스프레스, 여러분들 생활에 깊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인 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고요. 이 용어적인 부분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많이 출제됩니다. 자, 우선 전자상거래가 뭔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요걸 정의한 학자가 있어요. 칼라코타랑 뭐 윈스톤이라고 하는 두 학자가 정의한 것이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통신 관점이에요. 통신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 전자상거래가 이런 것이다.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련돼 가지고 상거래 업무하고 흐름이 자동화가 되어 있죠. 뭐 예전에 뭐 쿠팡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에 보니까 거기는 다 로보트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제품을 주문하면 로보트가 가가지고 해당 제품 딱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발주되는, 그리고 그 흐름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홈페이지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면 얘가 자동으로 프로세스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나요? 예전엔 주문이 있으면은 사람이 그 전표 가져가서 그 제품 포장하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죠. 또 서비스 관점에서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배달 속도를 향상시키면서 서비스 비용 절감 관리를 통해서 기업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분야다. 한참 뭐 마켓컬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마켓컬리 뭐 IPO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소득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나 봐요, 돈이. 그 뭐 매출은 뭐 몇 조 원씩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기업 공개를 못 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마켓컬리도 어떻게 보면은 유통의 혁신이잖아요. 새벽 배송 막 이런 거. 서비스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온라인 관점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별건 없죠. 시간하고 공간 제약을 받지 당연히 않죠.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전부터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빠른 거야? 그 누구죠? 영화 배우가 요즘에는 막 그 광고하던데 딱 주문하면 한 5일 안에 와요, 제품이 중국에서. 예전에 저 주문하면 2달 만에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만큼 뭐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저렴한 제품들을 마음껏 살 수가 있죠. 너무 좋아. 맨날 그거만 보고 있어. 자,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정보의 활용을 통한 이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유통비용과 건물 임대료, 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또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보의 보호를 위한 암호화 기법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 전자상거래 기능에는 통합 물류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고객 서비스, 그리고 전자적 상품 정보 제공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 구성 요건에는 정보 인프라 인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뭐예요? 서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관련된 물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고, 요소 기술, 그다음에 공공 정책 및 법률 이런 것들이 있다. 전자상거래 유형에는 뭐 B2C, C2C, B2B, B2G 설명 안 드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름 자체가 B니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래서 기업하고 소비자가 연결되는 거고, 커스터머는 요즘에 당근, 그지? 저도 막 당근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 이 당근이 바로 이제 C2C에 해당하는 거죠. B2B는 뭐 삼성전자 내 LCD를 현대자동차의 뭐 내비게이션의 LCD로 납품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B2G는 기업 간 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공공 조달 이런 거. 전자결제 시스템이 필요하죠. 요즘엔 그냥 너무 편해가지고, 그쵸? 뭐, 카드 결제 눌러도 그냥 뭐, 간편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뭐,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고 다양한 대금 지불 방법을 지원을 해야 된다. 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전자상거래는 뭐 입금으로 요즘엔 하지 않고 거의 다 이제 카드나 또는 뭐가 있어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도 다 뭐, 무슨 토스뱅크 뭐 이런 거 다 있던데, 토스카드 이런 걸로 다 결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거래 당사자의 신용 확인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 뭐 당연한 거지 뭐. 근데 신용카드사에서 이걸 기본적으로 우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우리 몰 쪽에서는 크게 관리할 부분은 없고요. 전자결제 시스템의 유형에는 뭐 신용카드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얘는 결제 수수료가 필요하죠.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에서 4% 정도 되거든요. 3.5, 4%, 그뭐 기업 규모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별도의 전자결제 수수료가 또 붙게 된다라는 거.
전자화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은행하고 전자화폐 발행자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정한 금액 가치를 갖도록 하는 건데, 뭐 일종의 뭐 포인트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는 그 회사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전자화폐라고 하는 거는 그걸 약간 좀 뛰어넘는 그런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면 상품권 이런 걸로 보실 수 있겠죠. 뭐 신세계 상품권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지? 이런 걸 의미한다. 전자수표. 요즘에는 이제 기업 간 거래할 때 쓰는데 이것도 전자수표도 뭐 요즘에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자자금이체. 요런 거는 지금 뭐야 계좌이체, 자동이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의 이동을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전자자금이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자, EFT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전자자동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 거래에서 서비스 요금이나 상품 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신용카드나 지로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EFT라고 한다. 이게 이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이런 전자화폐, 앞에서 봤던 이 전자화폐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 전자화폐를 사용하면 사적 비밀 보장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자화폐 보안성이 물리적인 존재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가능해야 되겠죠. 양도 양수가 가능해야 되고 보다 작은 액수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1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내가 몰에다가 등록을 하면 걔를 나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세금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자화폐와 전자결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전자화폐를 거의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히 뭐 자, 다음에 이번에는 칼스예요. 칼스는 뭐냐면 광속 거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nd right speed 이거네요. 빛의 속도로 커머스를 이뤄내는 것. 이걸 우리가 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출제가 돼요.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판매, 유지, 보수, 폐기 등에 이르는 제품 수명 전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전자하는 것이다. 보통 이제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이런 데서 이거 주로 이런 걸 사용하겠죠. 칼세 도입 효과는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처리 시간 단축 및 품질 향상, 종이 없는 환경 구축과 인력 절감,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어가지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에 관련 법률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또 출제가 돼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한번 쭉 보면서 이 기간에 대한 부분,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 전제적 대급 지급 관련자는 계좌 이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 업자, 결제수단의 발행자, 결제 서비스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 서비스 사업자가 있다. 종류에 대한 내용이고,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기록 중 대금 결제에 관한 기록 보존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이고 아주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옥션에서 뭔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결제한 내역이 적어도 5년간은 보관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 그랬는데 현재는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죠. 거의 다. 요게 그 한참 그 뭐야 포털 사이트 해킹당하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추가된 법률입니다. 근데 지금은 더 강화돼가지고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걸 이루어지게 되겠죠.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기록 중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의한 보존 기준은 3년으로 한다. 요거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라고? 통신 판매 중개자는 대금 결제에 관련된 내용을 몇 년간? 5년간이요. 또 소비자와의 분쟁 관련된 내용은 몇 년이요? 3년이요.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가 5만 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식별번호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잠시 후에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